안녕하세요, 잔머리 대망입니다. 오늘은 MS 오피스 비주얼 베이직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본 가이드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지금까지 VBA를 사용하고 익혔던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VBA를 공부했던 방식은 기본에 충실하고 레퍼런스가 많은 교재를 사고, 그리고 중요한 사이트를 알아놓은 다음에 내가 구현하고 싶은 내용을 직접 만들어 보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은 전에 사뒀던 교재와 레퍼런스 사이트를 찾아가면서 이제 폭풍 검색을 했었고요. 또는 다른 사람이 만든 사이트의 좋은 예제를 보고 그걸 그대로 한번 따라해보는 그런 식으로 익히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제 사이트와 책을 먼저 좀 소개를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VBA를 공부를 할 때도 이 비주얼 베이직에 대한 책을 이렇게 찾아서 많이 좀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 비주얼 베이직에 대한 책들을 찾아보면 이 한국에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이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보면 이 VBA가 엑셀 VBA에 대한 내용들만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결국 아마존에서 검색을 했었는데 입문서로 좀 굉장히 괜찮은 책 중에 하나는 지금 이 창에 떠있는 마스터링 VBA4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버전별로 내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버전별로 찾아서 한번 구매를 해보시는 걸 저를 추천을 합니다. 실제 금액이 전자책 치고는 싼 편은 아닙니다. 3만원에서 4만원 사이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절대 싼 금액은 아니지만 엑셀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의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아웃룩 등에 대한 모든 내용을 조금씩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입문서로서 한번 접해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교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트를 하나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이트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VBA에 대한 레퍼런스 사이트입니다. 오피스 프로그램별로 VBA에 사용되는 여러가지 함수들, 그리고 여러가지 오브젝트들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이 각각의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차례대로 좀 들어가서 보면 각각에 대한 오브젝트에 대한 설명과 사용하는 예시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을 그때그때 찾아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매크로를 처음 접할 때 엑셀을 많이 접하게 유도하는 데는 역시 아무래도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엑셀이라는 파일 자체가 이 각 값들이 정확한 주소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크로 기능을 가장 강력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이 매크로에서 기본적으로 매크로 기록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처음에 VBA를 익히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매크로를 처음에 쓰기 위해서는 일단 오피스에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파일에 옵션에 리본 사용자 지정에 개발 도구를 클릭을 해주는 게 좋고요. 이 개발 도구가 추가가 됐으면 이 메뉴에 추가된 개발 도구 버튼에서 매크로 보안에 이 매크로 설정을 모든 매크로 포함으로 선택을 해주거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위치에 내가 저장한 매크로 파일이 저장된 폴더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는 것이 매크로 사용해 좋습니다. 개발 메뉴 도구라는 메뉴가 추가가 되고 나면 이 코드 부분에 매크로 기록이라는 이 버튼이 있습니다. 이 매크로 기록이라는 버튼은 모든 오피스 프로그램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엑셀하고 워드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록을 누르면 이 매크로 기록할 파일 이름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묻는 창이 나오고 요거를 일단 확인을 누르고 난 다음에 어떤 동작을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B2라는 칸을 찾아간 다음에 1, 2, 3이라는 값을 입력을 했다. 요렇게 하고 여기까지를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 기록 중지 이렇게 누르면 지금까지 내가 한 동작이 매크로로 저장이 됩니다. VBA 파일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비주얼 베이직 이 버튼을 눌러서 편집키를 띄워서 보면 여기에 모듈이라는 게 하나가 생성이 되어 있고 이 모듈 아래 이 모듈 1이라는 것 안에 내가 방금 했었던 동작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1 칸을 고른 다음에 거기에 어떤 값을 입력을 했다. 그리고 B3를 선택을 했다. 여기까지 내가 한 동작이 다 기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동작에 대해서는
아, 엑셀이 내부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동작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익히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금 띄운 이 창이 맥 VBA를 편집하기 위한 에디터 화면인데요. 이 에디터 화면에서 몇 가지 내가 사용하는데 편하게 설정을 해두면 그것이 좀 보기가 좋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보통 아마 VBA를 처음 만들고 실행을 하게 되면 여기 옵션 explicit라는 요 값이 항상 디폴트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여기 모듈에 예를 들어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삽입에 모듈에서 새로운 모듈 하나를 추가를 하더라도 내가 입력하지 않더라도 요 값이 무조건 처음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요거는 어떤 부분이냐면은 도구에서 옵션을 눌렀을 때 요 옵션에 있는 부분들 중에 요 변수 선언 요구라는 것에 체크가 되어 있을 때 요 내용이 항상 포함이 되는 거고요. 요게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이렇게 체크를 하지 않고 이렇게 확인을 눌렀을 때 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삽입에 모듈을 누르면 아까 전에 있었던 이 문구가 포함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두 개의 차이가 어떤 건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요 변수 요구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중간에 어떤 선언되지 않은 변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브 테스트라는 걸 하나 만들고요. 보통 때 같으면 저는 항상 제가 만든 영상에서 보면은 처음에 변수 선언을 하고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i라는 값을 인티저로 하고 as가 빠졌네요. as 인티저라고 하고 sum I as 인티저 이렇게 선언을 하고 for I equal 1부터 10까지 next I 요 사이에 sum i는 I 플러스 sum I 이런 식으로 하면 요 값을 쭉 증가시키는 값이 될 건데요. 만약에 여기 처음에 선언됐었던 요 선언문을 없앨 경우 요것을 만약에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바로 에러가 발생합니다. 변수가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에러가 뜨게 됩니다. 그럼 여기 값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반면 이거 똑같은 소스를 option explicit 라는 변수가 없는 요 모듈, 세 번째 모듈에 이렇게 집어넣고 이건 test2라는 이름으로 해놓을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실행을 하면 아무런 에러가 발생하지 않고 그대로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VBA를 공부를 시작을 할 때는 가능하면 이 옵션을 선택을 해놓고 하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보통 처음에 프로그램을 익히고 할 때는 변수를 쓰거나 명령어를 쓰거나 할 때 별거 아니란 별거 아닌 아주 자잘한 오타 때문에 내용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체크를 하면서 쓰는 것이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dim I as integer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사용하는 팁 중에 하나는, 보통 제가 변수를 선언할 때 좀 중요한 변수들 같은 경우는 일부러 좀 대소문자를 섞어서 사용을 합니다. 섞어서 사용하고, 코딩을 하는 도중에는 일부러 소문자로만 이렇게 입력을 해둡니다. 그러고 나면 요 줄을 바꿀 때 만약에 변수 이름을 정확하게 정의를 했으면은 방금 보신 것처럼 대문자로 갑자기 확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방식을 하면서 혹시 내가 선언했던 변수를 입력하면서 오타로 잘못 입력하지는 않는가, 이런 것을 좀 계속 코딩하는 중에서도 체크를 하면서 하고 있는 편이라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소소한 팁이긴 하지만 이 내용을 좀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옵션에서 좀 봐줄 만한 부분들은 여기 있는 창의 색깔입니다. 이 도구의 옵션에서 아까 전에 처음 해봤었던 게 편집기에 대한 옵션이었는데, 이제 편집기 형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글씨의 글꼴 그리고 글자의 크기, 일반 텍스트와 선택 텍스트, 구문 오류 텍스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색깔을 하나하나 고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처음에 보셨을 때는 이게 배경색이 흰색에 정경색이 검은색이 기본인 이런 문구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건 사실 제 개인적인 취향입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눈이 그렇게 튼튼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두운 바탕에 흰 글씨가 저에겐 조금 더 편해서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창에 있는 이 글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까 봤던 옵션에서의 색깔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자기 편한 색깔로 하나하나 선택을 해서 해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제가 제일 좀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는 중단점과 직접 실행 창, 그리고 조사식 창입니다.
여기 단순하게 이제 sumI에 1부터 10까지를 쭉 더하는 수식을 만들었는데요. 이 값을 range b 말고 이번엔 a로 하겠습니다. a에 and i 번째 줄을 값을 넣는데 그 값을 sumI라는 값을 그대로 넣겠다. 이렇게 해주고 실행을 해보면 실제로 sumI 값이 1부터 쭉 해서 10까지 더한 값을 차례대로 이렇게 집어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만들어진 코드고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각 단계별로 제대로 실행이 됐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싶을 때 확인하는 방법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debug라는 명령어를 해서 프린트를 해서 여기에 sumI 이렇게 해주면 여기서 실행을 했었을 때 이쪽 칸에도 엑셀이 내가 지정했던 위치에도 정해진 값이 들어가지만 이 부분에 대한 값은 이 range a에 대한 명령어로 들어간 거고요. 이 아래 직접 실행창이라고 되어 있는 이 창에도 1부터 55까지 쭉 값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값은 이 명령어가 나올 때마다 그 실행을 한 내용이 실제 출력이 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인데요. 이 직접 실행창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보기에 직접 실행창 이 버튼을 클릭을 해주면 이게 보이게 됩니다. 다시 이 직접 실행창을 이렇게 닫아서 안 보이게 되어 있는 상태더라도 보기에 직접 실행창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직접 실행창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에디터 화면에 이 왼쪽에 조그마한 공간이 있는데요. 이 공간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빨간색 동그라미가 되면서 이렇게 중단점이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실행을 시켰을 경우에 이 중단점까지 간 다음에 실행을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직접 실행창에 있는 이 내용들 일단 다 지우고요. 여기서 실행. 여기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중단점 옆에 노란색 화살표가 되면서 여기서 소스가 멈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멈췄고요. 여기서 다시 실행을 하면은 한번 쭉 돈 다음에 다시 이 실행점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보면은 i가 1이라는 값을 먼저 한번 출력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단계에 가서 멈추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부터 실행을 할 때마다 그 다음 중단점이 나올 때까지 또는 프로그램 끝까지 계속 실행을 하게 되는데 한 줄씩 실행을 하면서 그때 값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 디버그에 F8을 누르면은 한 단계씩 코드 실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건 F8을 직접 눌러도 되고 요 디버그 들어와서 요 버튼을 계속 눌러도 되는데 뭐 대부분 번거로우니까 F8을 한 번씩 눌러볼게요. F8을 누르면 그 다음 이제 노란색 화살표가 가면서 그 다음 어느 줄을 실행을 하는지 이런 식으로 쫓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상황에 왔을 때 이 커서를 내가 보고 싶은 변수값이 있는 곳 위치에다가 두면은 그 값이 어떤지를 이런 식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요 range 8에 대해 range라는 값은 사실은 이 셀이 포함되어 있는 범위를 표시하는 값인데요. 여기 어떤 값이 들어가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이외에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보를 한꺼번에 보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그때 볼 수 있는 것이 요 보기에 있는 조사식 창입니다. 조사식 창을 이렇게 띄워 놓고요. 여기 있는 내가 보고 싶은 요 변수 레인지를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요 잡아서 이쪽으로 끌고 가면 요 변수에 대한 요 오브젝트죠. 정확하게 말하면 오브젝트 안에 있는 내용들, 상세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쭉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단점을 걸어서 거기까지 실행을 멈춘 다음에 그때 중간중간에 나오는 결과값이 어떻게 되는지 직접 실행창, 조사식 창, 그리고 마우스를 커서 위에 올렸을 때 이 값 확인하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확인을 해가면서 중간 점검을 하면서 실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제가 VBA를 처음 시작하면서 공부를 할 때 공부했었던 방법, VBA를 익히고 사용하는 팁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일단 저는 정석에 따라서 차근차근 공부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보니 나에게 필요한 거 위주로 먼저 직접 구현하면서 그 다음 막히는 부분마다 이제 레퍼런스를 찾아가고 또는 공부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이 만든 예제를 이렇게 쫓아가는 방식으로 많이 구현을 했었는데요. 일단 그런 방법이 그래도 제일 좀 흥미를 잃지 않으면서 재밌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